67세 경매를 시작하셨어요. 투자금 1,200만 원으로 172%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커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67세 나이에 경매를 시작해서 첫 낙찰을 다가구 낙찰을 받으신 아주 훌륭한 교육생분이 계셔서요. 이분이 낙찰받은 물건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낙찰자분이 낙찰받은 물건은요, 지역, 입지, 건물 상태,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훌륭한 물건이에요. 뭐 하나 빠지는 물건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건 먼저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고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91.113평이고요. 토지가 굉장히 넓어요. 예, 아무래도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지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토지 면적이 넓게 나왔습니다. 건물 면적은 182.973평, 예, 거의 183평이죠. 건물 면적도 좋습니다. 감정 가격이요, 11억 6,847만 1,400원이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51.2%로 해서 최저 가격 5억 9,825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건물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요. 와,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하고 멋있는 물건입니다. 연식이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으시죠? 이 물건은 7년차 된 10년 이내의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와, 엘리베이터가 이 황금 색깔로 해서 굉장히 멋있네요. 건물 상태 너무 깨끗하고 우리 건물의 앞에 도로도 그렇게 좁지 않아요. 복도의 모습입니다. 복도가 좁지도 않고요. 현관문이 좀 색깔이 갈색이긴 한데 좀 특이해요. 근데 호스와 호스의 간격이 그렇게 좁지 않다라는 게 요게 좀 특이한 점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원룸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주차장도 널찍하니 깔끔합니다. 다행히 경매지에 평면도가 나와 있어서 룸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평면도가 나와 있지 않은 다가구 물건을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는 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변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경매 물건이라는 걸 이제 확인시켜 드려야죠. 핸드폰으로 경매 물건이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던지 아니면 경매지 1페이지를 프린트해 가셔서 경매 물건인데 평면도를 좀 복사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복사해 주실 거예요. 자, 보면 여기가 엘리베이터, X로 되어 있는 게 엘리베이터고요. 계단이죠. 계단을 올라와서 요렇게 생긴 모양 있죠? 요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요게 현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면은 여기 방 하나, 그죠? 거실, 여기도 방. 그래서 여기는 투룸이고요. 쭉 또 와서 여기도 현관문 들어와서 거실, 방, 여기도 투룸이고요. 여기도 현관문 들어와서 방, 여기 투룸이 있죠. 2층, 3층이 투룸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을 보면요. 여기도 이제 현관문, 방, 거실, 여기는 주방이고요. 여기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3룸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현관문, 여기는 원룸이에요. 그래서 이 낙찰받은 건물은요. 원룸이 하나, 투룸이 6개, 3룸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8세대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가구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은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가구 수가 작다고 해서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소액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8가구가 됐던 10가구가 됐던 12가구가 되었던 일단 조사를 해서 임대료가 좀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수익률이 좋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은 2016년식으로 해서요. 7년차 된 건물이고요. 권리 분석을 또 우리가 해봐야 하니까 임차인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2022년 6월 3일 전입일자는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세입자도요. 2020년도, 2016년도 이후에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봤더니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모두 전입이 되어 있었네요. 건물 등기를 또 봐야겠죠. 다가구는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 우리가 봐야 합니다. 건물 등기에서는요.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위험한 가처분은 없는지 봤더니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가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매 예약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멸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토지 등기를 봤더니
근저당 설정 밑으로 쭉 봤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연 면적이 6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또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이는 연 면적, 건물 면적이 660제곱 이하여야 합니다. 200평 이하여야 하죠. 예, 문제 전혀 없고요. 주 용도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죠. 자, 가구 수가 8가구. 현장에 가셔서 8가구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가구 수와 동일한지 공부상과 현황이 다르면 또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2층에 3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2가구에서 총 8가구죠. 건축물 대장의 주차 대수는 8대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 임장에 가셔서 8대 주차가 가능한지 주차장 확인 꼭 하시는데요. 8세대에 8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대 주차가 가능해서 굉장히 세입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입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주요 수요층은 어떤 수요층이 있는지, 임대는 잘 나가는지, 공실이 되진 않는지 여러분 걱정되시잖아요. 그건 먼저 확인하고 수익 분석해 볼게요. 우리 물건은 주중초등학교 인근에 있어요. 초등학교가 너무 가까이에 있네요.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투룸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투룸이 6가구나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아파트, 이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단지들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입지 자체가 굉장히 깨끗했어요. 여기 보시면 청주 성모병원이 보이는데요. 이 성모병원에 근무하시는 직장인의 수요가 또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낙찰받은 건물은 도심안에 있다라는 거, 굉장히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있고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모병원의 그 수요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확인을 해봤더니요. 우리 낙찰받은 물건의 북쪽에는요. 오창과 증평 주변에도 굉장히 산업단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진천까지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또 근로자분들 직장인 수요가 너무너무 풍부했어요. 또 청주는 방사관 가속기 산업과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굉장히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점점 더 이런 산업 단지들이 더 커지고요. 여기에 유입되는 기업들과 여기에 또 유입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지금도 사실 방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주변에 공실이 없어요. 또 중요한 거는 특이하게도 청주 같은 경우에는 원룸보다는 또 투룸, 직장인 가족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투룸의 선호도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낙찰받은 우리 물건이 임대 맞추기에는 너무 베스트예요. 자, 이렇게 청주라고 하는 이런 좋은 지역에 아주 좋은 입지에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고 앞으로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다가구 건물을 낙찰받은 우리 교육생 분께서는요, 연세가요?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나요? 67세입니다. 67세에 처음 경매를 시작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갔고 수익은 어떻게 났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이세연 쌤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건은 감정가격 11억 6,847만 1,400원, 최저가격 5억 9,825만 8천원인데요. 낙찰가가요 7억 7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와. 근데 입찰자가 무려 28명이나 돼요. 와, 정말 인기 있는 물건이었어요. 우리 67세 이 교육생 분께서는요, 직장이 없어서 소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가지고 대체소득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케이스고요. 이 낙찰받은 물건에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이전 비용이 또 들어가죠. 자, 이전 비용은요, 낙찰가의 2.8%로 해서요, 2,118만 원을 납부하셨어요. 자, 낙찰가 7억 7천에서 이전 비용 2,118만 원을 했더니 총 투자금은 7억 9,118만 원입니다. 또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5억 3,400만 원의 대출을 발생시켰고 거기에 추가 대출로 신용대출을 받으셨거든요. 3,200만 원 추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낙찰가 대비해서 총 대출은요 73.5%로 5억 6,595만 원의 대출을 발생시켰고요. 이율은 그때 당시에 무주택자이시기도 했고 주택담보대출로 받았기 때문에 5.6%, 매달 나가는 총 이자는 264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룸, 투룸, 쓰리룸으로 이제 룸 구성이 형제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 지역에 임대료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원룸 같은 경우에는 300에 4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투룸은 1000에 65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또 낮아지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올라가겠죠. 자, 3룸은 2000에 100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67세 교육생 분께서는요. 투자금은 좀 조금 묶이고 수익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좀 욕심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음에도 이런 건물을 하나 더 해서 두 채를 보유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정말 현금 흐름이 꼭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원룸 하나를 300에 40, 투룸 아까 6개 중에서 4개는 1000에 65, 그리고 하나는 6000에 30, 또 하나는 9000에 10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3룸은 2000에 100으로 이렇게 세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생분 지금 청주에 가셔가지고 직접 입주 청소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아직 임대를 만료하진 않았어요. 명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준비 중이고 재계약하신 분이 있고 또 임대 들어오신 분이 있고 또 청소 중인 곳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낙찰가 7억 7천, 이전 비용 2118만 원, 총 투자금 7억 9118만 원에서 대출 5억 6595만 원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초기 투자금이 2억 2523만 원이라고 하는 초기 투자금이 발생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보증금 2억 1300만 원을 회수했더니 실제로 들어간 순투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223만 원입니다. 1223만 원밖에 묶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440만 원에 우리 월세를 받잖아요. 한 달에 이자 264만 원을 뺐더니 매달 순소득이요 176만 원이라고 하는 순소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72.7%입니다. 와, 172.7%.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 순투자금 1223만 원을 가지고 순소득이 176만 원, 수익률은 172.7%. 너무 훌륭한 결과를 내셨어요. 와, 정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의 시세는요 9억 이상 합니다. 여러분 7억 7천에 낙찰을 받았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신 거죠.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충분히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우리 67세 교육생 분께서는요 예전에 화성에 이런 상가주택을 하나 보유를 하고 계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교육생 분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나오는 월세 받아서 너무 자유롭게 사셨대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너무너무 여유로운 생활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꾸 이 건물을 팔으라고 주변에서 부동산에서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아볼까 하고 파신 거죠, 이 건물을. 그랬더니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이제 없어지니까 생활이 너무 불안정해지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좀 그러셨대요. 그래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좀 허망하고 이 자식을 잃은 느낌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가구를 꼭 낙찰을 받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으셨고요. 그냥 큰 욕심 내지 않고 그냥 매달 내가 생활하는 거 생활비 정도만 나와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은 투자금이 1223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명도도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됐어요. 뭐 따로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하지 않고요. 임차인 분들께서 뭐 알아서 잘 날짜에 맞춰서 나가주셨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회수한 돈을 가지고 또 기회비용 삼아서 한 채의 건물을 더 이런 경매로 낙찰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에 받을 물건은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조금 더 높은 물건으로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어떠세요? 이렇게 67세라는 나이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또 힘든 나이일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67세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경매를 시작하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임장도 가시고 또 조사하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잘 조사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정말 이렇게 결과를 내신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초기 투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갔지만 신탁대출을 이용했다면 초기 투자금을 좀 많이 낮출 수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소액님들,
내가 돈이 얼마밖에 없어서 못한다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다가구로 진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다가구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소액이라서 아직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형 아파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단기 매도를 여러 차례 반복하셔서 자꾸 투자금을 불리시는 작업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 물론 투자금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라든지 들여야 하는 시간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지금의 삶보다는 훨씬 도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과거를 봤을 때도요, 이 부동산은 우상향을 결론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금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물건으로 도전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자꾸자꾸 불리세요.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시장을 만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구까지 진입을 하셔서 원하는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행복해지실 거예요. 물론 돈이 행복을 결정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불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는요, 이 돈이 불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 가난이 굉장히 무섭구나. 돈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만약에 아팠을 때도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또 건강이 나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한 발 한 발 성장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67세 낙찰자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또 계기가 되었네요. 다시 한번 우리 67세 낙찰자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좋은 기운 내시고 도전하시라고 힘차게 화이팅! 오늘은 더 크게 외칠게요. 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